네, 요즘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양강구도가 굳어질세라 쟁걸음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얘기입니다. 어제 눈물의 퇴임식을 마치고 상경한 홍 후보는 오늘 첫 일정으로 최북단 판문점부터 방문했는데요. 대국민 호소문도 발표했습니다. 안보 이슈를 꺼내든 홍 후보, 회심의 일격이 있을까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은 우리와 상의 없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좌파정제 10년 동안에 수십조의 돈이, 엄청난 돈이 햇볕 정책으로 포장되어 북으로 넘어갔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북한 먼저 가겠다는 문재인 후보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좌파정거 10년의 적폐, 이제는 청산을 해야 됩니다. 예, 경남도지사를 사퇴한 뒤 선거법 족쇄가 풀린 홍준표 후보. 그 첫 행보로 보수 지지층을 자극하는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한환 기자, 안보 이슈 효과가 있을까요?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이슈인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뭐 북풍, 전통적인 이 방법이죠. 선거 프레임 중에 하나인데 홍 지사 이 첫 행보로 이 북풍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뭐 선거철마다 사실 보수 후보들이 자주 꺼내들었던 거긴 한데 이 선제 타격이라는 부분, 특히 과거의 북풍과 다른 점이 있다면 현재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리아를 폭격하면서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거겠죠. 때문에 이 홍 지사의 북풍, 그러니까 북한을 통한 안보 프레임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향후 북한의 움직임과 그에 따른 미국의 반응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현수 기자, 네. 우리 간단하게 좀 소소한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홍준표 후보 오늘 얼굴 보였는데 네. 뭐가 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속 시원해 보이지 않으셨나요? 속이 시원해 보인다. 저는 네. 머리도 염색을 하고 약간 이발을 한 것 같은 느낌도 들던데. 약간 새 마음 새 뜻으로 이제 선거법 때문에 사실 그동안 입에 족쇄가 달려 있었는데 얼마나 답답했을까 싶습니다. 홍준표 후보 특히 한 자릿수 지지율이지만 이렇게 자신감 있게 행보에 나선 건 어제 있었던 마중 행사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제가 정치부 생활하면서 이런 마중 행사는 처음 봤는데요. 한번 먼저 화면부터 보시죠.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대세로는 이제 꺾여버렸고 그게 우리한테 올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호남 이중대로 갔어요. 이 호남 일중 그것을 오래 머물고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 쪽에 흘러오도록 지금부터 할 것입니다. 가 어제 이제 경남지사 퇴임식을 마치고 경북의 상주에서 있는 재선거 지원을 갔다가 이제 당사로 도착했을 때 그 당직자 한 200여 명이 도열을 해서 기다리면서 당기를 흔들면서 환영하고 이제 힘내라 홍준표 대통령을 외치며 이렇게 마중을 하는 행사였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뭐 표정만 봐도 홍준표 전 지사가 표정만 봐도 사실 상당히 좀 뭐 기운을 얻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게 보이네요. 근데 저보다도 서한환 기자 지금 표정이 굉장히 재밌었는데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한데 저 얼굴을 보여줬을 때 굉장히 흐뭇하게 보는 것 같아요. 서한환 기자 어제 이야기이긴 한데 홍준표 지사 어저께 퇴임식 직후에는 소금 세례까지 받았는데 저녁 때 저렇게 환영해서 받는 얼굴 굉장히 환하게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서한환 기자 얼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좋아야 되나요? 네. 소금 세례를 받았을 땐 사실 차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뭐 홍 지사의 얼굴을 직접 표정을 보진 못했지만 그 홍 지사 소금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는 날까지 저런다. 좌파들은 가는 날까지 저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소금 세례에 대해서 불편한 신경은 감추지 않았다고 하는데 뭐 방금 보신 마중 행사에 대해서는 정말 즐거운 표정, 또 설레는 표정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홍 지사 본격적인 이런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사기 진작을 위해서 당 차원에서 마련된 행사일 텐데 뭐 당 차원에서 행사, 뭐 예정된 행사였다 치더라도 누군가가 내 이름을 환호하면서 대통령을 외쳐준다면 기분이 당연히 좋겠죠. 또 소위 말하는 선거에 있어서 이 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응원을 받고 뽕 맞은 것처럼 기세를 타고 가야 되는 게 또 대선 후보들의 한 흐름이라면 뭐 홍 지사 입장에서야 뭐 당연히 나쁘지 않은 행사였을 것 같습니다. 그 서한환 기자 지금 어딘 중에는 비속어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예, 이현수 기자, 네. 홍준표 후보 이야기 네. 그 어저께 밤 이야기 들어보니까
호남 이중대 발언을 네. 했어요. 결국은 네. 전략을 잘못 짰다는 얘기 아닌가요? 네, 좀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과소평가했다. 이렇게 자신의 좀 잘못을 시인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자기는 문재인 전 대표를 이렇게 때리고 비판하면 그 표가 보수 쪽으로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안철수 후보 쪽으로 흘러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오래 머물지 않고 결국은 다시 흘러서 나에게로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서한환 기자. 그런데도 오늘 홍준표 후보 판문점을 찾아가지고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을 다시 공격했어요. 이게 본인한테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공격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앞서서 이 판문점도 얘기를 해주셨고 이 전략 자체, 안보 프레임이라는 전략 자체를 바꾸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수, 진짜 보수를 보여주려면 결국에는 이 안보 문제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문재인 후보를 공격은 해야 되는데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호남 이중대를 언급한 부분은 보수의 진짜 적통은 자신이기 때문에 이 보수 지지자들이 이 안보 프레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생겼을 때 안 후보가 아니라 자신에게 표를 달라, 자신에게 지지를 보내달라는 메시지를 던짐과 동시에 기존의 어떤 안보 프레임은 그대로 가져가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안보 이슈에서만큼은 자유한국당, 특히 홍준표 후보가 자신감이 있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이는데 최석호 기자. 근데 지금 말 중에서 호남 이중대, 호남 일중대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거 선거법상에 좀 저촉이 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맞나요? 그렇죠. 근데 저 말이 호남 의석수를 몇 석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국민의당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남 일중대가 될 수도 있는데 왜 이중대라고 저렇게 하냐? 그냥 안철수 후보가 계속 자신의 표를 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공직선거법에도 약간 걸리는 듯한 발언을 한 건데요. 검사 출신의 김경진 의원이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공직선거법 110조를 보면 이러한 구절이 나온다. 특정 지역이나 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 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에서는 홍준표 전 지사의 발언을 가지고 어떠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역을 비하한 발언으로 보이진 제가 보기에는 아직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이게 지역 프레임으로 지역을 나눠서 그 지역 구도로 가지고 가는 거를 좀 막으려는 움직임 아닐까요? 저는 막으려고 하는 것보다 TK나 어떤 PK의 민심을 얻고자 해서 홍준표 전 지사가 일부러 호남 이중대라는 말을 하면서 영남은 나에게 모여라 이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전략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금 홍준표 후보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안보 이슈 들고 나왔는데 그 원인이 4월 북폭설입니다. 네. 미국이 북한을 먼저 타격할 수도 있다. 4월 중에 이런 이야기인데 이현수 기자, 이거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인가요? 실제로 날짜까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27일에 북폭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돌았는데요. 이제 팩트체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거짓입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재팬비즈라는 일본의 한 블로그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형태의 온라인 매체라고 합니다. 북폭설 외에도 가장 눈에 띄는 점이 김정은의 망명설까지, 그러니까 사실상 지라시 같은 수준의 이야기가 돈 건데요.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의 엄중함과 맞물려서 상당히 신빙성 있게 들린 것 같지만 사실이 아니고, 그리고 국방부 대변인까지 오늘 나서서 사실이 아니다, 좀 과잉 해석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네, 확인할 수 없는 일본의 한 블로거가 올린 글이 우리나라의 대선 정국까지 이렇게 휘두른다는 거에 대해서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좀 당혹스럽기도 한데요. 서한환 기자, 이게 북한 폭격설에 김정은 망면설까지, 자, 이런 설들이 좀 퍼지는 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좀 이상기를 감지하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사실 이걸 조금 다소 우려 섞인 반응으로 보면 현재 이 칼빈슨함, 그러니까 미국의 핵 항공모함이 다시 한반도 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4월 15일이 김일성의 생일, 그러니까 태양절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에 맞춰서 뭔가 추가적인 실험을 하고, 만일 그럴 경우에 과거 미국 정부가 바뀐 트럼프 정부가 정말로 선제 타격에 나설 수도 있다라는 우려는 근거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다만 앞에 나온 지라시처럼 허위된 내용들이 도는 것은 이 상황에서 다소 우려된 것들이 과장되게 도는 것 같고 과연 그 김정은 망명설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부터 꾸준히 흐름 때마다 돌았습니다. 다만 지금 이것이 다시 이슈가 되는 건 대선을 한 달도 납두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북한의 예민한 움직임까지 맞물렸기 때문에 보다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거겠죠. 네, 특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근데 안보 이슈만큼은 자기를 믿어달라는 탄탄하게 얘기해 왔었는데 굉장히 예민한 반응이었어요. 사드 입장을 선회한다는 그런 뉘앙스도 밝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드 배치는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문재인 후보. 오늘 사드 배치가 불가피할 수 있다면서 오늘은 약간 입장을 바꿨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얘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계속해서 핵 도발 배치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정부로 넘겨서 다음 정부가 국회 비준 절차와 외교적인 노력을 더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다음 정부가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는 말을 했었던 문재인 후보인데요. 안철수 후보에게 이제 집중돼 있는 중도 보수 표심이 신경이 쓰이긴 쓰였나 봅니다. 오늘 예정된 부산 경남 지역 일정도 줄이고 긴급 상경을 했습니다. 선대위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직접 열기로 했는데요. 또 국회의장 주재로 5당 대표와 대선 후보가 참여하는 5+5 긴급 안보 비상회의를 열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조금은 달라진 모습입니다. 네, 서한환 기자. 지금 대선이 28일 남았는데 결국은 산토끼 잡기 같아요. 최석호 기자 얘기대로 중도 보수 누가 잡을 것이냐 경쟁하는 건데 문재인 후보 지금 뛰어들었습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뭐 당연히 지금 지지율이 정체된 흐름으로 가고 있는 문 후보 입장에서는 뭔가 한 방이 필요했을 것 같고 그 상황에서 이 달라진 외교안보에 대한 어떤 가치와 철학을 어필할 부분이 필요했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특히 또 사드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 모두 바뀐 입장을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이런 부분은 이 다른 후보들, 경쟁 후보들에게는 이 맛있는 먹잇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도 오늘 한마디를 거들었는데 오늘 문재인 후보가 긴급안보 비상회의를 5당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 안보 정치쇼냐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비난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쇼입니다. 그런 정치 쇼에 나는 안 넘어갑니다. 사드 배치하고 전술핵 재배치하는 것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국민들 상대로 안보 정치 쇼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갈 이유는 없습니다. 자, 안보 정치쇼다 이렇게 일축을 했는데 그렇게 평가하기엔 너무 비약적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국군 기무사령부 출신의 장성, 대령 22명이 오늘 특히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최석호 기자,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됩니까? 일단 자신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혔던 안보관에 대해서 나는 이 안보를 책임질 수 있다. 이러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홍 데스크가 말씀하셨듯이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을 비롯해서 기무사 출신 장군과 대령 22명이 문재인 지지를 선언을 했는데요. 이들은 문 후보가 이 안보 정책을 가장 먼저 이끌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문재인 후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을 영입을 했다가 약간 문제가 돼서 이제 사퇴를 하기도 했는데 보다 나은 안보관을 선점을 하면서 내가 정말로 그 중도를 헤아릴 수 있는 후보다, 준비된 후보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런 기무 사령관들의 지지 선언에 대해서 군 출신이고 이제 무소속으로 대선 후보 출마를 선언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상당히 비판을 했습니다.
뭐 전 지휘관들은 양심을 팔았다고 비판을 하면서 삶이 힘들어도 군복에 대한 명예를 끝까지 지켜줄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뭐 공방을 이어가자면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한반도의 안보의 중요성을 뭐 서로 역설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한환 기자, 국민의당도 사드 입장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안철수 대세론이 나오면서 외연,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가 아니라 외연을 더 넓히고 싶은 안철수 후보 측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안철수 후보를 중심으로 결집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박 전 후보도 오늘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 사드 벤치 당내, 그러니까 반대 당론을 바꾸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드를 우리나라에 갖다가 배치 중에 있습니다. 예.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계속 돼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드 그럼 반대 당론의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그 수정하실 겁니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검토합니다. 네, 그런데 박 전 대표의 말에 의하면 이 안철수 후보가 사드 반대 당론 수정을 요구했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 안철수 후보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이 사드 재협상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고 자리를 뜨는 모습이었는데 그 속내가 뭘까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드 문제를 상주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협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오래된 역사 문제입니다. 우리의 정말 슬픈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그 과정을 당사자들과 어떠한 상의도 없이 했다는 데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사드 국민과 동의가 안 된 거 아닌가요? 지금 일정이 좀 바꿔서 보시겠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사드에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뭐 그동안 뭐 양국 간의 우호 관계인 미국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당론과는 또 다르게 사드 찬성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데요. 자, 그런데 또 재미있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육자회담 대표죠. 우다웨이가 한국을 방문해서 지금 5당의 후보들, 주요 후보들을 만나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랑 안철수 후보는 직접 만나지는 않았어요. 두 후보가 원치를 않는 것 같은데 무슨 이유입니까, 최 기자? 만나서 어떤 말을 하든 득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드 배치에 반대를 한다 혹은 사드 배치에 찬성을 한다 해도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두 후보 1등 자리를 놓고 다투는 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잃을 게 더 많지 얻을 건 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 대신은 송영길 총괄본부장이 만나기로 했고요. 안철수 후보 대신에는 박지원 대표가 우다웨이 특별대표를 대신 만나기로 했습니다.